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신문 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선거 앞둔 여당 하루도 안 빼고 돈 준다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계속된 정표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더 벌어진 소득격차, 결국 선별지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재난은 전 국민적인데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지급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혼란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중소영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각각이 다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그 가게를 하는 경우에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 자본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하는 경우 다 다릅니다. 영업 손실액만 보상할 경우에 역시 불평등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소득 격차를 좁히려면, 지금 매일경제신문은 소득 격차 좁히는 선별지원해야 한다 주장하는데, 그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지급하면 소득 격차가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광고에는 실업자, 단시간 알바 노동자, 굉장히 일이 있다가도 없다고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영세 소농, 가난한 농민들, 빈곤한 노인들, 장애인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되죠. 이런 분들은 지금 작년에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한 번 받은 것, 몇십만 원 받은 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양극단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평등과 불만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 이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요즘 소위 말하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 거죠.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의 경우에는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통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고 부자들에게는 지급되었다가 다시 환수되는 방식, 더 많이 환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해서 재정이 추가로 부자들에게 지원되는 것만큼 지원이 더 추가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단체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기업 규제 입법 폭주 맞서 경제단체 통합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이나 경총, 정경련, 중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상공회의소나 경총, 정경련을 통합하는 문제인데, 통합되면 대정부 압력을 행사하는 힘이 커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통합이 안 되었다고 해서 대정부 압력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힘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대정부 압력이 행사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합니다. 계속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과 자본가의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축은 노동과 자본인데, 자본과 관계에서 입법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자본이 규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 쪽 이렇게 불리한 방식으로 입법화가 되고 있고 다르게 말하면 노동법이 기각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 쪽에서 그 자본 쪽이 말하는 대로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해제되는 것이 강화되어 가지고 징벌이 강화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득 격차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죠. 낙하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월성이로 조작 범죄 피의자들 포상과 영전 잠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가스공사 사장에 임명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올리면 낙하산 인사 점찍어놓은 낙하산 인사가 평가에서 점수가 낮거나 이렇더라도 평가에서 추천위원회에서 평가 높은 사람을 이러저런 이유로 배제시키고 낙하산 인사를 다시 1등으로 만들어서 사장으로 임명한다.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최이봉 이 가스공사 사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와 관련된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자사고 관련 조선일보는 법원에 제동 걸린 자사고 폐지 교육부 분리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작년 2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근거 규정을 아예 삭제해가지고 5년마다 재정평가와 상관계없이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될 운명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또 제동 걸린 막무가내식 자사고 폐지,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로 거듭 확인된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 경향신문 교육당국 자사고 취소 폐소 이후 보완에 교육부터 막아야 한다. 동아일보 자사고 죽이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특별 자립형 같은 이런 학교들이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사고나 이런 쪽에 특수한 소수의 몇 명은 성적 순위로 최상위 성적군을 형성하고 인류대를 가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최고의 출세한 엘리트들로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살겠지만, 그러나 교육의 근본 목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들 소수의 승리자를 위해서 다수의 패배자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죽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생에서부터 시작 인류대학도 모자라 이제 자사고까지 줄을 세우는 경쟁을 시키는 이 야만적인 경쟁 구조 자체가 폭력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포츠계 폭력, 아동학대, 아동폭력, 곳곳에 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조적 폭력이야말로 인류대학, 인류고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줄을 세워서 성적순으로 결국 다수의 1등만 기억하는 사회잖아요. 이렇게 다수의 폐제와 좌절,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근본 목적, 모두가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교육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폐지하되 아예 자율고, 그러니까 교육체계 밖에 있는 자율교육, 대안학교라든가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공교육 체계를 강화되고 공교육도 모두 대학 인문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갈라지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중학교 졸업이고 고등학교부터는 완전 인문 교육, 또 다양한 방식의 기술 교육, 문화예술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학생의 창의성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영역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 획일적으로 대학 입시만 맞춰서 획일적인 시험으로 줄 세우게 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폭력이다. 이런 교육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수사받는 의원들이 검찰 개최하겠다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사 재판 중 여권 인사들 중수청 추진, 이에 충돌해도 권력 수사 맡겠다는 꼼수다. 한국경신문은 피고인들이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는 황당한 현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검찰을 약화시키고 공수처나 중수청을 신설한다고 지금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나 무슨 뭐 이 조직 체계를 바꾼다 해결 될 문제는 아니죠. 사법처리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판검사 등의 자리에 있는데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법인세 맞먹는 준조세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것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배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비자발적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법인세 72조 1,700억 원에 93.7%인 67조 5,900억 원에 달한다. 준조세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다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로 포함시켜가지고 법인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직장에서 5대5로 이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뭐 북유럽의 경우는 뭐 훨씬 더 70%, 80% 부담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준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나 소득세, 이 종합적으로 소득 그 조세 부담을 봐야 하는데 이 조세 부담률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OECD 국가 평균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법인세만 떼내서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북유럽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 범칙금 같은 경우에 교통 위반을 했다. 그는 뭐 어떤 A형의 자동차 교통 위반하면 뭐 5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자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저소득층이든 뭐 고소득자이든 똑같이 범칙금이 5만 원이지만 이것을 그 벌칙의 행위에 대한 건당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그 벌칙을 이제 저지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토바이 50km 속도에서 70km 과속에서 걸린 예전에 노키아 뭐 부회장 경우에는 범칙금이 1억 원 이상이 나온다든가 이건 그 사람의 이제 재산이나 소득에 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나라마다 다 다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자들의 가진 자들의 세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서울 땅 절반을 집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변창흠의 몽상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동아일보 비판과 별도로 지금 뭐 이 새롭게 국토부장이 바뀌어가지고도 계속 공급 정책 또 이 서울시장 후보들도 전부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파탄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더 이상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서울을 생태 환경적으로 파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 땅 절반을 집 짓는 데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서울 땅의 절반이라는 게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다수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그 자체, 이 발상 자체가 정말 무슨 뭐 건설회사 사장도 아니고 말이죠. 이 토목건축 쪽으로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잘못된 정책,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관련 한국경신문은 신재생 늘리다 블랙아웃, 미 텍사스의 교훈, 매일경신문은 텍사스 반도체 공장 셧다운으로 불신 커진 풍력 발전의 민낯
지금 텍사스가 한파에 몰아쳐가지고 풍력이 전부 한 30% 정도 가동된 풍력이 중단됨으로써 블랙아웃이 왔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인접하고 있는 이제 텍사스는 뭐 이전에 사실은 본래는 멕시코 땅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멕시코에 인접하고 있는 그 텍사스에서 이번 같은 한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10도, 20도 정도인데 겨울에도 영상의 기온인 곳인데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 한파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결과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세계적 현상, 전지구적 현상인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한파가 아니고 지진 등의 다른 재난, 자연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전쟁에 의해서 미사일이 원전에 떨어졌다든가 이런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블랙아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블랙아웃은 재난이지만 이런 방사능의 누출은 재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이런 사고가 났다면 블랙아웃을 넘어서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텍사스도 이번 교훈으로 이런 한파가 몰아친다는 전제로 대체에너지, 대한에너지 또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이 한파의 상황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는 바뀌어 나가겠죠. 근데 여기에 풍력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봐라 원전이 옳다.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관련 산업경제신문은 더 악화된 소득분배 언제까지 코로나 변명만 할 텐가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지난 4분기 4.72배로 전년 동기 4.64배보다 높아졌다. 양극화가 커졌다는 거죠. 노동시장의 상위 10%는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를 감싸고 도는 정책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일보는 소득주도 성장의 코로나 대책 실패에 겹쳐 더 악화한 양극화. 경심은 협소한 법 해석에 좌절된 악화한 양극화 이제 이런 등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는 특정한 정권의 정책이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현상입니다. 1984년, 1998년 사이에 미국의 그 15년 사이에 미국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을 얻어진 총이익의 절반 이상이 상위 1%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주식시장 가치가 100배 늘어났는데 산림과 지하수의 양이 줄어들고 토양은 황폐화되고 강이 마르고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많은 동식물이 멸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주식은 100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환경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주주자본주의의 결과가 말이죠. 그러면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죠. 한쪽이 가난해지는 만큼이 한쪽에서 부자가 되는 결과입니다. 결국 빈부격차는 제로섬 게임이다.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토대가 되는 삶의 토대, 경제 토대가 되는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고 오늘날 빙하가 높고 온도가 상승하고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할 기후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특정 물론 문재인 정권 현재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걸 가속화시키는데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결과라면 잘못이죠. 그러나 어떤 특정 정권의 정책만이 이렇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코로나가 더 겹쳤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의 6대 대통령 어느 특정한 정권의 부시나 트럼프나 어느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시켜오는 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정권의 책임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든 그 나라 국민 구성원들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위안부 합의 깨놓고 이제 미일에 손 벌리는 외교 지향이다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한다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일본에 대해 오던 그 입장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죠. 그럼 이게 뭐 그냥 얼버무려서 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잘못이라든지 잘못됐다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든지 이렇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지난 4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슬그머니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입장을 변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랬다면 처음부터 한일 관계 외교, 한일 외교를 잘못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그것이 옳았다. 바이든 정부의 압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우리 입장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교나 이런 것들은 정치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해온 선택을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의 압력에 의해서 이걸 바꾼다. 라고 하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적인 국가, 자주적인 외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관련 상계를 심은 김봉진도 토큰 기부 부의 대물림 변화 계기 되길, 이런 제목을 사설해서 대물림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 김봉진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뭐 이게 참 이 재벌들의 미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카카오 회장의 이제 그 기부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 IT 산업의 신재벌 플랫폼 기업의 신재벌들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 재벌들이 이제 자기 기부를 칭송하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이 그러나 재벌이 사회 공헌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놓는 공헌이나 기부는 이 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불법적인 이런 사업 처리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기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구재벌이든 신재벌이든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축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나 전 국민의 공유 재산을 어떻게 무상으로 이용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동자로부터 그들이 더 많은 이유는, 이제까지 그 정도 이유는 극도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동법이라든 각종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는지, 얼마나 노동자 수탈하고 소비자를 착취해 왔는지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거대한 이 알고리즘,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기부하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사실은 그 볼 원주인, 그 데이터의 원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이 무슨 사회공헌 이런 식으로 그냥 위장해서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조세를 강력하게 조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 관련 상계를 신문은 MB 국정원 불법 사찰 규명 정정의 수사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거 논란을 피해서 이번 4월 보궐선거까지는 일단 이 논란을 중단시키고,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사찰 이렇게 내용을 공개합니다. 국정원의 서류들을, 불법 사찰한 서류를 개인에게 돌려주고, 정보 공개 청구만이 아니라 돌려주고, 보관되어 있는 어떤 그 정보, 뭐 좀 전산으로 정보들은 전부 파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사찰한 책임자를 다 명명백백하게 이름을 공개하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당한 국민들은 모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심 관련 상계를 신문은 제말자시 재심 기각 이것이 사법정의인가 라는 제목 사설에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의 발견, 수사 관련해서 검사 등의 직무에 관한 지혜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경심은 협소한 법 해석에 좌절된 56년 만에 혀절단 사건 재심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증거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예전에 많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을 행했고,
많은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간첩 초장 그 자체가 증거이지. 그리고 혀절단 사건. 그러니까 그런 자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혀를 절단했다. 그 자체. 그럼 그 위협을 가한 사람이 범죄자이지. 그 정당방어를 한 사람이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방어한 것 자체가 증거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그때 당시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재심에서 무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기각 결정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코드 판사의 위헌적 재판 배당, 정치적 판결 주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정권이 유리하게 판결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그 어떤 판사가 그 법원에서 뭐 2년, 4년 그것이 법적이든 아니면 관행적이든 근무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지 않고 정권이 유리한 판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발령내지 않는 등 명확하게 권력이 유리하게 할 경우에 이건 당연히 사법농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법농단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여야 간의 입장이 다르죠.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판결해 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선거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촛불 같은 그런 항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누가 뭐 법적으로 판결된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결과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의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사법농단인가 아닌가는 결국은 여야 공방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9일 신문사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